보니까 뭐 자기는 술 먹으러 자꾸 뭐 다닌다 하는데 나도 좀 술 먹으러 다닐 수 있게 조금 주 69시간 말고 그 기존대로 52시간 맞죠? 52시간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9시간? 69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69시간으로?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달라.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주자. 누가 오래 일하고 싶겠어요. 8시간 법정 시간을 일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나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걸 허용을 하면 모두가 거기에 또 적응해 가지 않습니까? 다시 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자.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또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수준이고 이런 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로 되돌려 가려는 그런 시도로 느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디어 오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최영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69시간으로 줄여줬습니다. 보니까는 그때는 퇴근 안 시킨다 하다가 지금은 잠 잘 시간만 딱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대선 공약은 주 4.5일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그에 대해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는 저도 술 좋아하는데 자꾸 대통령이 뭐 바이든을 뭐 날리면 했다가 보니까 뭐 자기는 술 먹으러 자꾸 뭐 다닌다 하는데 나도 좀 술 먹으러 다닐 수 있게 조금 주 69시간 말고 그 기존대로 52시간 맞죠? 52시간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69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69시간으로?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노동 시간에 관한 얘기 사실 아까 뭐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사실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생산성이 좀 떨어질 때 그때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제 생산성이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시간이 좀 단축됐죠. 그러니까 해 있을 때만 일한다.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지는 말자. 또 10시간 이내로 하자. 8시간 이내로 하자. 일주일에 5일만 일하자.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3일, 4일만 일하자. 주 3.5일째.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많이 오랫동안 일해서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예요. 짧은 시간을 일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짧은 시간을 일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죠. 저는 국가의 산업 경제 배치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사짓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많이 달리는 홍옥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나무 많이 심었어요. 근데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사과가 점점 자라지거든요. 지금 능금처럼 변해가지 않습니까? 능금 잘 모르시죠? 네. 어쨌든 사과가 잘 자라지고 병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농부는 빨리 사과나무를 베입니다. 베고 새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수확을 못하는 어려움을 감내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나은 작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조금 부족한 농부는 그 나무를 베버리면 지금 당장 수입이 떨어지니까 계속 뭐 소목이라도 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나무를 그냥 놔두죠. 결국 서서히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혁신을 가로막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소위 한계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방임하면은 더 새로운 산업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나 이런 건 유한하지 않습니까? 농토라는 것도 유한하고 우리가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노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한한데 그 생산성 낮은 과거의 산업들, 전통적인 사양 산업들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또 새로운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역시 거기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죠. 사과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서 잠시 수확이 없을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게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사과가 생산이 되면 거기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정부의 정책에 참 안타까운 점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모두가 탈석탄을 외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탈석탄 목표를 줄였어요. 좀 천천히 하자. 재생에너지 산업 비중을 줄였어요. 목표 비중을. 좀 천천히 하자. 물론 당장은 쉬울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업이 소위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유럽과 미국과 이런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소위 알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품만 납품받겠다라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총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6%밖에 안 되니까 이거 삼성전자 한 군데서 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죠. 재생에너지가 많은 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사와야 되겠죠. 수소 같은 걸 사다가 써야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웠더라도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때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달라.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주자. 누가 오래 일하고 싶겠어요. 8시간 법정 시간을 일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나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허용을 하면 모두가 거기에 또 적응해 가지 않습니까? 장시간 노동에 모두가 노출되고 산업재해도 많고 과로사도 많아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시 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자.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또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수준이고 이런 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로 되돌려 가려는 그런 시도로 느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사회,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세상에는 언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억울함을 다 합친 만큼의 특별한 혜택을,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죠.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한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결국 우리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년에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실 말씀 너무 많죠. 그러나 지금 해가 살짝 각도가 좀 떨어지니까 기온이 싹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도 추우시니까 여기 이 정도에서 저희는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